원칙은 어떻게 세우나요? 원칙은 이거 중요하네. 원칙은 어떻게 세우나요? 당연히 알겠지만 처음에는 학습이죠. 뭐 제가 주식을 배울 때는 책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책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유튜브도 좋죠. 뭐 영상물, 그 다음에 웹사이트로 우선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죠. 경험, 실전 경험. 그걸 통해서 0.4격을 하는 거죠. 내가 익힌 지식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가. 책에서는 철이 형은 그냥 주식의 펀더멘털 보고 멘탈 잡고 있으면 된대. 근데 실제로는 영혼까지 털려. 그럼 이거 뭐가 문제인가?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대. 근데 꼭 반대로 하죠. 그럼 망해보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거. 이 경험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복기입니다. 복기. 개선과 발전.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거를 더 개선과 발전을 시켜나간다. 그렇게 해서 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브리안님, 포트폴리오 공개는 나중에 다 부자 돼서 많이 올랐을 때도 안 할, 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저랑 함께 하신 동안 이제 포트폴리오 공개는 없습니다. 영팡님, 지금 시점, 이거 좋은 질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일론이 회사를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일론이 회사를 떠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은 상황인 건 아니죠. 회사를 떠날 때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고 떠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스티브 잡스 공이 돌아가실 때 팀 쿡에게 후계 구도를 다 만들어 놓고 가셨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화가 생겨서 회사를 갑자기 떠나, 나 테슬라 안 할 거야 하고 떠나. 이런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떠났느냐 아니냐. 그러면 두 번째, 위의 상황 포함해서 이 일론이 떠난 일로 불확실성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나는 테슬라의 베타가 1.5인데 일론이 지금 정도 해놓고 떠난 거는 나는 베타가 불확실성이 50%는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베타가 이게 1.8이 아니라 2.2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할인율이 무려 거의 4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를 매년 40%씩 땡겨서 지금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가치가 현재 가치가 훨씬 낮아지겠죠. 그럼 현재 가치가 낮아졌다고 무조건 파느냐? 아니죠. 다시 이걸로 가는 거죠. 현재 가치가 여기서 요만큼으로 낮아졌는데 현재 가격은 얼마냐? 현재 가격이 요거야. 현재 가치가 일론이 떠난 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호님, 자산 배분이란 게 개념에 대해 이것만 질문을 받고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예요. 제가 돈이 뭐라 그랬죠? 돈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매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 화폐, 채권, 금,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 모든 자산들은 이 구매력을 담아두는 껍데기예요. 하나하나가 구매력을 담아두는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 구매력을 담겼을 때 그 충전량의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의 경우는 한화겠죠. 한화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충전량의 변화가 가장 없는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0% 확률로 충전량이 감소해가는, 증발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부 내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이거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지불할 비용. 얘는 변동이 생기면 안 되죠. 얘는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몇 개월치로 하느냐는 또는 몇 년치로 하느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호님이 그거를 나는 6개월 정도로 잡았다. 그럼 일단 6개월치 현금은 채우는 거예요. 내 6개월치 생활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 곱하기 6개월만큼의 현금은 현찰로,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 기준으로는 하나로 확보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간 단중기 사용할 구매력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러니까 가치 변화는 좀 있지만 그래도 현찰보다는 현금보다는 화폐보다는 구매력을 조금 더 보존하는 배터리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채권일 수도 있고 예금 적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게 하나 또 있죠. 달러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넣어놓는 겁니다. 그거를 2년, 3년치 넣어놨다. 그러면 그 다음은 중장기 구매력 한 3년에서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금액은 이제 가치주나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성장주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구매력의 사용 용도에 맞게 넣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현금 비중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현금 비중은 반드시 뭐냐면 일정 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트레이딩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트레이딩 하겠다로 귀결됩니다. 현금 비중을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비중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뭐 하락장에서도 몇 퍼센트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현금 비중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내 구매력에 시간의 지평에 맞춰서 그거를 적합한 형태의 자산으로 보관한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물론 저의 이론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 구매력을 현금으로 모두 충전했다. 그러면 더 이상 현금은 모으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끝입니다. 여러분